안녕하세요. 정지행TV 정지행입니다.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 뭔지 다 아시죠? 말 그대로 소변이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찔끔찔끔 새서 굉장히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건데요. 여성들은 이 요실금을 의외로 경험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들, 노인들은 이 요실금이 많이들 오는데요. 실은 젊은 분들도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출산 직후에 그때는 저도 29, 31였는데 그때 저는 요실금을 살짝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출산을 하고 나면 여자들이 몸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방에서 오면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이렇게 기진맥진, 파김치가 돼 있을 때는 우리가 기가 허하다고 한방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기가 허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인이 봤을 때도요, 기가 짱짱한 사람은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뭔가 탄력이 있어 보이지만 기운이 떨어지고 굉장히 피곤한 날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내 피부가 이렇게 푸석푸석하지? 이렇게 축 늘어져 있지? 그리고 탄력도 없어 보이고, 아마 다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는 출산 후에는 이렇게 기력이 극도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실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오냐면 나도 모르게 기침을 하거나 그럴 때 기침을 했는데 소변이 찔끔 새서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젊어서 출산 후에 요실금이 온 경우는 이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출산 후에 몸이 회복이 되면서 저절로 금방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 소수 일부의 여성분들은 젊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는 요실금이 해결이 안 되고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의학에서 보면 기력을 짱짱하게 보강을 해주게 되면 탄력이 생기면서 방광과력근의 힘도 좋아지면서 요실금이 좋아지게 됩니다. 젊은 분 말고는요, 여성들은 한 50대 이후 60 이렇게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기력이 노화로 인해서 원하지 않아도 기력이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피부도 처지고 탄력도 없어지고 역시나 방광의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요실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일회용 이런 용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게 심할 경우는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한방에서 이런 치료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 거의 대부분 양방으로 달려가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 제 주위에도 많이 뵀거든요. 근데 수술이라는 건 아무래도 그냥 치료보다는 조금 큰 거잖아요. 좀 부담도 되고, 그래서 한방에서는 수술이 아니라 일단은 이런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는 기력을 좀 짱짱하게 보강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근본적으로 이 요실금이 오는 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기력이 떨어져 있을 때 오는데, 기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가 피곤할 때, 그때는 기운이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젊은 사람도 느낄 거예요. 팔다리가 축 늘어져요. 기운이 하나도 없죠. 몸이 천근만근이죠. 그래서 이 팔다리가 겉으로 봐서는 늘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는요, 이 오장육부의 장기도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장육부 장기가, 모든 장기가 처지는 건 아니고요. 처지는 장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폐나 심장이나 간 이쪽은 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잘 처지는 장기가 뭐냐면 위입니다. 그래서 위하수, 위가 아래로 처졌다는 뜻이죠. 위하수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체질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한 체질인 경우는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위하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처지는 장기가 뭐냐면 장입니다. 장도 제자리에 소장, 대장이 짱짱하게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력이 떨어지면서 아래로 축 처지게 되면 장하수라고 해서요. 장하수가 오게 되면 또 배변에도 아무래도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변비가 더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위가 처지고 장이 처지게 되면 이 하복부 중간에 있는 자궁도 눌리게 되고요. 그래서 자궁하수도 생겨서 여성들의 경우, 심한 경우는 이 자궁이 하수가 되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경우는
자궁이 질 밖으로 쑥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섭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자궁 밑에 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게 방광이 있거든요. 제일 아래에. 원래 모양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돼 있었어야 되는데 위에서 위도 처지고 장도 처지고 그리고 자궁도 처지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방광이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방광에 적당량의 소변이 차야지만 소변 마렵다는 것을 느껴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방광이 눌려 있으신 그런 분들은요, 소변이 조금만 차도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빈삭,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보면 자주는 가는데 소변은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방광에 소변이 꽉 찬 게 아니라 조금만 차도 방광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눌려져 있을 때는 소변 보고 싶다고 느껴서 화장실을 자주 들락달락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변도 자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기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방광 괄약근의 힘도 느슨해져 있어서 이 요실금까지 더 잘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주로 기가 허한 그런 기허 증상을 바탕에 깔고 있고,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장기들도 하수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줄 수 있는 교정요법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기를 업시켜 줄 수 있는 보기하는 그런 약재도 쓰면서 몸에 여러 가지 오장육부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순환을 좋게 하게 되면은 이 요실금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됩니다. 일단 요실금이 심해서 오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딱 육안으로 봐도 기력이 많이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몸을 조금 기력을 보충해주는 치료가 가장 바탕에 깔려야 되기 때문에 보기를 위주로 하는, 그리고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개개인의 문제 있는 부분을 같이 치료하는 그런 약재를 넣어서 약을 같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위나 장이나 자궁이나 이런 게 아래로 눌려 있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조금 교정해주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약침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걸 놓으면서 탄력이 떨어져 있는, 늘어져 있는 부분들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침요법이나 부항이나 이런 걸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남성분들의 경우 이제 연세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전립선 쪽에 문제를 호소하시고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역시나 이런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이 범주에 많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기력도 떨어지고 하복부 흐름도 안 좋으면서, 특히 이제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생각보다 또 살도 더 잘 찌게 돼요. 기력이 떨어지면. 의외죠. 기력이 떨어지면 말라야 되는데 기력이 떨어지면서 몸의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아지고 또 기운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뭔가를 더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음식물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전립선에 문제가 있거나 여성들의 경우 오히려 이런 요실금이 있거나 하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복부 비만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뱃살이 찌면서 이 아랫배의 흐름도 더 안 좋아지고요. 뭔가 이런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여러 가지 나쁜 증상들이나 몸의 상황들이 더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개인의 이제 문제 있는 것을 하나씩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남성분들 전립선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한의학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하체 비만인 분치고 변비 없는 사람 없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꼭 같이 환자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이 치료를 하는 게 치료 결과가 훨씬 좋고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하체 비만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하체 비만이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당장 본인이 내가 변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연관을 지어서 배변이 좀 더 원활하게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을 첫째로 잡으면서 하체 쪽의 문제를 같이 치료하면서 하체 비만을 잡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상체 비만보다는 하체 비만이 치료하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상체 비만은요, 생각보다도 뭐 침 놓고 부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 상체 비만은 진짜 드라마틱하게 빨리 빠지지만 하체 비만인 경우는 우리 몸에서 근육이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하체 비만이신 분들이 근육보다는 지방이 상당 부분 더 많기도 하지만 근육도 몸 전신에서는 하체 쪽에
상체에 비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육은 빠지면 안 되죠. 하체 비만이라 하더라도 그 셀룰라이트나 필요 없는 지방이 빠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하체 비만을 해결하는 데는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변비 해결이 우선이 돼야지 하체 비만이 빨리 잡힐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하체 비만으로 왔다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환자한테 설득을 하고 변비 치료가 먼저라는 걸 꼭 인지를 시켜드리고요. 변비 치료가 웬만큼 되면 어느샌가 하체 비만인 얘기가 없어져요. 물론 변비 역시 이게 생활 습관적으로 오는 병이기 때문에 금방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막힌 것을 뚫어주면서 식습관도 개선을 하고 이제 변비 환자들이 제일 문제인 물 안 먹는 거. 그래서 저는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항상 누누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가 그 경험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왕변비 환자였잖아요. 제가 변비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있어서 느낀 것의 가장 큰 것은 물을 정말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음양탕, 뜨거운 물, 찬물 섞은 음양탕 큰 머그잔 한 잔부터 시작해서 생각날 때마다 이 음양탕을 진짜 많이 드셔주면 좋고요.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방하기 위해서 이 물을 많이 마셔주면은요 오미크론도 더 예방도 되고 오미크론 이런 걸리신 분들도 오히려 더 빨리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